작년 연말 시중은행권들이 올해 새 출발을 위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파격적인 수준의 세대 교체와 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여성 CEO의 등장 등 예년보다 과감해진 인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제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은행권들의 인사나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됐는데 먼저 하나은행,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여기도 꽤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하나금융그룹이 그 연말 연초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은행권의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하나은행의 경우도 세대 교체가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은행의 기존 부행장이 4명이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6명이 새로 발탁되면서 10명으로 늘었고요. 전무급의 절반, 본부장급의 40%가 신규 선임됐습니다. 이번 은행권 인사는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KB와 신한, 하나, 농협금융지주의 우리은행 등 5대 은행권 금융지주에서 상무 이상의 임원수가 모두 146명인데 여기에서 36명이 신규 선임이 됐습니다. 임원진의 25% 이상이 새로 뽑힌 임원들로 자리가 채워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은행권의 그 인사나 조직 개편 중에서 가장 또 얘기도 많이 됐고 파격적인 인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신한금융 인사였는데 네네. 좀 분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네, 원래 신한금융그룹이 3월 말 정도에 그 자회사 CEO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이걸 대폭 3달이나 앞당겨서 지난달 21일에 깜짝 그 전격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심지어 그 교체 대상, 신규 선임 대상 CEO 후보들에게도 당일날 발표 1시간여 전에야 알려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인사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연임에 실패한 부분인데요. 2년 임기만 채우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통상 신한은행장의 경우에 실적이 괜찮으면 2년에 플러스 1년 이렇게 3년으로 연임을 하게 되는데 위행장은 1년의 연임마저도 실패하게 된 경우고요. 그 위성호 행장이 한때 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조용병 회장과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어떤 자회사 CEO의 퇴진은 그 신한금융 안팎으로 굉장한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이 위성호 행장이 과거 신한 사태를 낳았던 라응찬 지주 전 회장의 그 라인 계열로 꼽히는데 이번 조용병 회장의 위성호 행장 퇴진을 결정한 이런 인사 등을 놓고 그 신한 사태 같은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겠다, 결별하겠다 이런 의중이 읽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위 행장이 인사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일각에서는 신한 사태 같은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 신한금융 안팎에서 나왔었는데 신한은행 이사회가 이번 인사안을 이상 없이 추인하면서 사실상 인사는 일단락됐고요. 예. 그 새로 신한은행장이 될 진옥동 지주 부사장, 그 진옥동 내정자의 경우도 과거 인사 스타일로는 예상하기 힘든 인사입니다. 진 내정자는 경력 대부분인 그 20년 가까이를 일본 법인에서 보냈고요. 덕수상고 출신의 이른바 덕출이인 진 내정자는 지난 2017년부터 그 기존 상무급에서 부행장, 부사장을 거쳐서 행장까지 2년도 안 돼서 고속 승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은행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아무래도 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이제 단행하다 보니까 꽤 여기에도 변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주요 특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은행이 이달 중순에 그 금융지주 출범 4년 만에 지주 복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큰 대사를 앞두고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미리 예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긴 11월 말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 부행자 9명 전원을 교체해서 우리금융 안팎으로 좀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원을 교체하는 이런 강수를 뒀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 밖에 KB금융도 지주와 은행의 그 부사장, 부행장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그 지주 7개 계열사 가운데 4곳의 CEO들도 교체하면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농협은행의 경우도 임원 14명 중에서 9명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준법감시인 상무급 부행장보 자리였던 준법감시인의 서윤성 부행장보를 이번에 부행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무려 1970년생의 만 50세도 안 된 젊은 부행장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부행장 가운데 은행권에서 가장 젊은 인물로 꼽힙니다.
참 이런 인사들만 보더라도 은행권에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인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게 은행권 인사였는데 이제는 많은 변화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이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특히 어떤 외부 수혈도 많았고 네. 처음으로 여성 CEO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농협은행의 그 1970년생 서윤성 부행장의 경우도 외부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농협은행에 발탁이 돼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된 경우고요. 또 우리은행은 IT업계 출신의 황원철 본부장을 그 상무로 이번에 승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은행의 전체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CDO 자리에 이 황 상무를 앉혔는데요. 우리은행이 민영화한 이후에 가장 최고위급,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단행된 외부 인사의 발탁의 경우입니다. 발탁과 승진의 경우입니다. 이 밖에 또 KB금융지주 인사에서는 KB증권 인사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림 국민은행 부행장 겸 KB증권 부사장이 이번에 KB증권 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증권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업계 첫 여성 경영인인 동시에 또 은행 출신인, 자본시장이 아닌 은행 출신이 증권 계열의 그 CEO에 오르면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고요. KB금융은 이와 함께 또 국민은행의 준법 감시인에도 여성을 임명해서 은행권의 첫 여성 준법 감시인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변화가 컸던 게 지난 연말에 은행권 인사였었는데요.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명확해지면서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확대, 새로운 자본시장 수익 확대라는 여러 시대적인 과제를 은행권이 안게 됐는데 이런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이번 인사로 구현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은행권의 새로운 인사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드렸고요. 올해 어떤 변화 일어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